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자주 하는데, 제가 오늘 지금 세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수석이죠. 이분의 글을 보고, 상당히 속이 시원하다라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댓글을 좀 남겼는데, 다른 사람들 댓글도 상당히 사이다 같은 글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최고위원 수석으로서, 정말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현재의 그 실상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런 처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아주 경고탄을 날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댓글에도 오늘 저녁 방송 반방송을 녹화로 해서 제가 올리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다뤄놨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지금 집에 와서 다시 방송을 지금 키게 됐습니다. 아직은 제가 실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실방을 좀 하고 그럴 텐데, 녹화 방송으로 다시 유튜브 제 찰리 세상얘기 TV 유튜브에다가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김민석 수석 의원의 글을 읽게 되면은 첫 번째 국가에 대한 어떤 경례 문제로 국힘당의 김태호를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반국가 세력의 핵심이다. 척결해야 할 반국가. 왜냐? 경례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공식 외교 의전에서 거부한 행위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에 대한 국힘당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어떤 애국관, 국가관을 정확히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지적을 해서, 첫 번째는 국힘당을 상대로 지금 선전포고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얘기가 나오는데, 각각 그 제목들을 제가 읽게 되면은, 지금 첫째, 국기에 대한 경례를 공식 외교 의전에서 작심하고 거부한 김태호를 당장 잘라야 합니다. 침략자 외놈의 후예 아니면 매국노 밀정입니다. 쿠데타적 계엄 음모의 실무 핵심, 여인영 방첩 사령관과 함께 최우선 척결돼야 할 반국가 세력의 핵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역시 김민석 최고위원 수석이 아주 이재명의 사이다 같은 발언을 대신해서 해주고 있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는 이런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표는 정치적인 행보가 좀 온화적이고 좀 통합적이고 좀 서로 간에 그렇게 화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당대표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김민석 최고 수석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은 상당히 저는 잘하고 있다, 아주 고무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김태호 이 양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례에 대한 문제를 거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애교의 의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전에 있어서 이거는 매국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 지적했다. 그래서 국힘 여당에 지금 경계를 날리는 하나의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하는 저는 의미를 가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비판되어야 합니다. 이제 임종석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9월 19일 날 광주하고 목포에서 남북
그 회담에 대한 평화 회담에 대한 평가 기념식을 갖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오늘 오전에나 오늘 오후에도 유튜브에다가도 뭐 깊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수박들의 모임, 물론 뭐 거기에는 뭡니까 그 정동영 의원이나 또 박지원 의원도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진상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뭐 김부겸 쭉 나머지 이렇게 의원식 그 의원이야 뭐 국회의장이니까 당연히 찍었지만은 이렇게 쭉 그 사진 촬영을 한 걸 보고 또 같은 맥락에서 또 지금 유튜브들 진보 우리 그 유튜브들은 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두 국가론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임종석 그 386 세대 임수경 그 오빠 소위 그 그 남매 임남매 북한을 다녀와라 해서 갔다 온 그 임종석 그 386 그 당시 총학생 회장했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적대적 국가론을 그 얘기를 하고 또 이 연설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또 연설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그 의견이 조율이 됐다. 서로 교감이 됐다. 그래서 임종석 씨가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 문 대통령이 뒤에서 얘기했다. 상당히 이건 의미심장하다. 수박들의 다시 귀합이다. 저는 그렇게 오후에 오늘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새로운 수박들의 본격적인 어떤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적 장기 공존 후에 통일 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습니다.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주 글을 잘 썼습니다. 지금 남북 이산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셨지만 정말 그 남북의 어떤 그 평화적인 통일,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국민교육, 저 어렸을 때 국민교육 헌장을 달달달 외웠거든요. 나는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해서 쑥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북 통일의 어떤 그 과제로 이렇게 대한민국 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남북의 평화 통일, 남북의 그 통일은 국가적 민족적 대한민국의 하나의 과제, 역사적 과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아주 이거는 여기 표현대로 도발적으로 바꿨다.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는데 아주 적대적 국가론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게 임종석 씨가요. 그래서 이게 또 지금 평화적 그 공존을 지속을 하다가 통일 문제에 있어서 후대에 맡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후에도 유튜브 아까 방송을 좀 했지만 9월 19일 그 전 문 대통령의 그 남북 평화 그 처음에 그 김정은 최고위원장과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인기가 굉장히 90%까지 올라갈 정도 좋았는데 그 뒤에 뭐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어서 결국은 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협의했던 것을 다 파기하고 그 건물까지도 폭파시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이제 그런 것을 기념이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뭐 평화를 이렇게 지금 기념을 한다. 정말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뭐 표현을 했다라는 거, 두 개의 국가론 건너뛸 필요가 없죠. 건너뛸 이유도 없는 거고,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남북한이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한다는 건 그런 숙명적인 역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이유도 없죠. 당장이라도 평화가 찾아와서 전 그 독일과 같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것 같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면 위대한 대한민국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양반이 갑자기 그 전향이 돼 가지고
갑자기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제가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이게 뭐 장기표란 그런 그 과거의 진보의 민주 어른이죠, 그 정치인.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뭐죠, 그 이제 국힘당 전신 미래한국당인가요? 그리 가서 뭐 거기에 출마도 하고 뭐 그런 그 나이 들어서 갔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김문수도 과거에는 386 그 민주투사였는데 뭐 과거에 또 이명박이도 그래요. 젊은 고대 다닐 때 이명박 민주 투사했는데 다 전향을 해가지고 이 보수 쪽으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 생각의 이념에 자기 생각에 따라서 바뀌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자기가 평생을 저런 입장에서 이렇게 남북 통일에 대해서 아마 이 임종석 당시 그 젊은 시절에 평생을 바쳤던 뭐 또 통일부 장관도 하고 또 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도 하고 뭐 비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저렇게 이 적대적 국가론, 양국가론, 그러니까 저 내용은 뭐냐? 통일을 할 수 없다. 그냥 양쪽의 그 국가, 나라를 북한과 한국을 공존하는 걸 인정을 하고 그냥 반국가 세력으로서 적대적 국가로서 인정을 하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좀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이라 하면 발표를 좀 해야지 않겠나. 제가 알기로는 정동영 의원이 아마 발표를 유튜브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또 남북 통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정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와 심각하다.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이건 완전히 이 어떤 가치관, 이 통일관에 대해서 정말 반대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맥을 같이 했다라는 거, 임종석 이 양반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그래서 뭐 일부는 국힘당의 그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막 깔깔깔 웃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색을 하고 또 심지어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김정은 최고위원장과 뭐 당시에 뭐 USB를 무슨 도문다니까 건널 때 USB를 건넸다 그런 얘기까지도 이렇게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 진짜든 아니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반박을 해줘야 할 의원들이 왜 없는지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도 지금 최고의 수석인 김민석 수석이 이렇게 첫 번째는 국힘, 두 번째는 임종석에 대해서 지금 9월 19일 날 평화, 남북 평화 그 기념식에서 얘기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까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참, 좀 이따 제가 댓글도 좀 읽어드릴 텐데, 이 김민석 그 페이스북 이제 패친의 그 글을 보고 저도 오늘 저녁 때 읽어봐가지고 상당히 이걸 보고 정말 핵심적으로 지적을 잘했다 해서 제가 이걸 오늘 특별히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가적 중대 시기에 국민적 관심사의 국민 의결에 빠지는 소탐대실은 엄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리는 감각도, 왜 비판받는지를 성찰하는 염치조차도 잃었다면 이미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입니다. 이걸 누굴 얘기할까요? 조국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국 대표는 영광, 뭐 곡성, 뭐 어디 강화인가요? 뭐 부산 해가지고 지금 뭐 지방 그 행정 그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방 군수나 지금 뭐 도지사 뭐 그런 그 지방 그 의원들을 지금 뽑는 지방자치제니까요. 그런 그 지방의 장을 뽑는 그런 선거에서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그 김건희 그 수사법하고 최상병 특별법 두 가지 특별법에 대해서 참석을 하지 않고 영광에서 지금 이 모임에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9월 19일 평화 뭐 그 기념식 모임에 그리고 그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뭐 심지어 페북에서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 자리에 와서 이게 놀리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도 이게 진담이든 아니든 뭐 정청래 의원 페북에 그 조국 대표 자리에 와가지고 자리에 없냐는 식으로 이렇게 놀리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국가적 중대 시기에 국회 의결에서 빠지는 숱한 대실, 그러니까 제가 뭐 오늘 오후에도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지만 조국 대표는 상도를 벗어난, 그러니까 정치도 기본적인 에티켓과 상도가 있는데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영광 그 유세, 지역 유세죠. 그 지역 유세를 몰입하고 서울의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에 안 와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이 부분을 또 뭐 그 김민석 의원이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넌지시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제 그 화면을 찍혀서 보여드렸는데 아마 충분히 그 비판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죠. 이 수석으로서.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얘기는 염치조차도 없다. 이미 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세빙선이 되겠다라고 조국신당이 12석을 주장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이 얘기가 나오고 또 얼마 전에 또 검사 출신 그 주철현 의원이죠. 그 전라남도 쪽에 그 주 의원이 또 강하게 또 비판을 했죠. 조국 신당이. 그래서 서로 이제 경합이 되고 싸우게 되니까 호남 쪽에 그 기존에 있던 물들이 워낙에 그게 오랫동안 그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텃밭. 민주당에서 다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 좀 갈래한다. 새로 그 교체를 한다라고, 조국 신당에서는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조국 혁신당은, 대놓고 이제 그 민주당을 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첨예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꼴이 돼서 뭐 큰 집, 작은 집 얘기도 나옵니다. 뭐 민주당이 큰 집이고 이번에는 작은 집을 찍어줘야 하지 않느냐, 막 이게 호소를 하는가 봐요. 자, 여러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아마 가관인 것 같아요. 그 영광에서 그 유세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그 마타토아가 아주 마타토아가 남발이 되는 게 가관이다. 아주 볼만하다. 아주 꾸정물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주철현 의원도 등장하고 지금 뭐 조국 혁신당도 뭐 그래서 세 번째는 조국 혁신당의 그 조국 대표를 지금 이렇게 까는, 소위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그 멘트를 여기 내용에다 적었습니다. 자, 네 번째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어설픈 제3세력론으로 망한 후에 갑자기 민주당 이름을 무단 차용해 우회 복귀를 꿈꾸면서 자기네 편이 불붙인 검찰의 조작질 성공 기원, 나팔을 불어대는 모습은 엮였습니다. 윤석열 편들다가 양산 갔다가 헤매지 말고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모두 정계 은퇴가 맞습니다. 12월을, 이게 마지막 지금 이 말이 중요해요. 12월을 기다리며 야권 1위 후보 넘어지기만 기다린다고 그쪽에 그쪽에 흘러질 국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멘트를 페북에다 이제 김민석 수석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그 이낙연 그쪽 새로운 민주당인가요? 새로 이 당명을 바꿨지 않습니까? 새로운 민주당 쪽에 이 당을 얘기했는데 저는 더 큰 틀에 봐서 문재인 이 문파들, 소위 그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또 문파들의 어떤 그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이낙연 지금 한물 갔음에도 계속 지금 이낙연의 그 새로운 잔당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했기 때문에 호신탐탐, 물론 임종석 씨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가 11월 달에 지금 11월 15일 날 아마 선고가 10월 달에 있다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빠른 선고가, 판결 선고가.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어떤 법정 구속이 된다든가 뭐 아니면은 국회의원 의원직이 상실된다든가 뭐 기타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100만 원 이상 어떤 금액이 벌금형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법정 구속이 된다든가 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또 의원직 상실이 된다든가 그런 어떤 리스크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걸 호기로 삼아서 그걸 기회로 삼아서 다시 민주당을 접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네 번째로 김민석 의원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복귀를 무단 차용해 우회 복귀 자기네 표를 사실 뭐 검찰 그 조작질 성공 기원을 나팔을 옆에서 불고 옛날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뭐 표결에 의해서 법정 구속까지도 이렇게 그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막 결국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지만 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양산 갔다가 헤매지 말고 양산 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시와 내용.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줏대도 없고 약간 이렇게 좀 뭐 정상이 아닌 약간 뭔가가 부족한. 그러니까. 개념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고도의 어떤 그런 그 머리를 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양산 가서 조국도 마찬가지고 뭐 새로운 민주당 뭐 이낙연 쪽에 뭉쳐 있는 사람들 뭐 전병헌이도 엊그저께 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길 바란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뭐냐 지금 문파들이 소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복권을 하고 다시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쓰러지고 구속이 되면은 다시 이 민주당을 뭐랄까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그 헤게모니적인 싸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접수를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버리고 당원권 정지가 되고 국회의원 그 상실이 되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 민주당을 이대로는 안 된다를 해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뭐 조중동이 또 들고 일어나겠죠. 여론몰이를 해서 민주당을 이제 접수해서 다시 수박 계열이 당권을 지고 가겠다. 이제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기겠다. 지금 밀려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경계를 하면서 하나의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래서 11월 15일 날 그를 기다리면서 야권 1위 후보가 넘어지기를 바란다. 그쪽에 흘러질 국물은 흘러 국물은 아무것도 없다.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최고위원 김민석 그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의 네 가지 앞에 글은 뭐 다 책 그 김대중 육성 해고록에 관한 책 내용이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네 개의 글이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여당인 국힘당의 김태호의 어떤 그 외교 의전 경례를 거부한 거,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건 어떤 반역 행위다, 반국가적인 핵심에 그렇게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두 국가론, 적대적 두 국가론, 그 임종석, 문재인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그 두 국가론. 세 번째는 조국 대표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물론 저 과반수 이상 넘으면은 뭐 탄핵법이든 뭐든, 저 최상병이든 다 이렇게 하고 결국 거부권 행사로 해서 다시 또 재심으로 넘어오겠지만, 조국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이 영광에서 지역 유세에 소탄대스를 했다. 그런 어떤 지금 고인물이 지금 썩기 시작하지 않았냐. 뭐 말은 세빙선이라고 하지만 세빙선이 아니고 이건 뭐 해적선이다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죠. 네 번째는 이제 그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문파들의 새 결집, 새로운 결집.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은 다시 또 민주당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적인 모략, 그 부분을 이제 경계를 하는 이 네 가지를 선전포고.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재 지금 실상입니다. 지금 현재 실상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 결론은 뭐냐? 지금은 어느 평론가, 정치평론가는 그래요. 뭐 대선을 가려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 합니다. 35%를
끌어모아도 민주 세력을, 범진보 세력, 민주 세력을 끌어모아도 힘들다. 그러니까 달달달 탁 긁어모아도 35%밖에 안 된다. 근데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우리가 그래도 몇십만 표 소수의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 내부의 적을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외부로 국힘당과 싸워도 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갈라치기란 말까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와 생각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 대표로서. 왜냐하면 다 아우러서 진보 야권 세력을 다 아우러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신 당사자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 본인의 주인공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중이 제 머리 깎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낙연도 그랬고, 과거 많은 수박들은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마 해꾸지를 할 겁니다. 그 발목을 잡는, 아마 악수를 들 거예요. 성경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그 애굽의 군인들이 그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그 홍해의 물로 그 다 몰살해서 죽거든요. 걔네들은 끝까지 쫓아올 겁니다. 아마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못 되도록, 당권을 지지 못하도록 끝까지 괴롭히고 끝까지 할 겁니다. 사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누차 얘기를 했죠. 인간은 타고나는 게, 사람은 쉽게 바뀌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 장기표 선생 같은 경우는 옛날 저희 또래, 저희 세대는 알죠. 그 민주의 진보의 어떤 선생,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힘당 쪽에 이제 미래한국당 쪽으로 넘어가서 경선에 출마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뒤집어지고 놀랬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김문수도 과거 이렇게 민주투사였었고, 김종인 지금 살아계신 김종인 이분도 여당 야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또 최근에 그 이재호 같은 경우도 MB에 달라붙어서 지금도 MB와 함께하고, 과거에는 다 민주 세력이었거든요. 386 세대인데, 또 임종석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는 거죠. 임종석이도 또 제2의 제3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위치, 야당에다가 여당으로 갈 수도 있는 거, 그건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자세와 그 가치관과 본인의 어떤 그런 것을 갖지 않으면 당원들이 그걸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상당히 자기 어떤 그 386들이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못해도 지금 386은 사실은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386은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386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저도 386 세대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실상이 그 민주당이 지금 척결을 해야 할 때다. 수박들을. 내후년엔 못 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진보 야권을 귀합을 해야 할 때거든요. 대선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때는 범진보 야권이 서로 양보고 타협하고 대선을 준비할 때지, 지금은 이제는 선거가 없습니다. 한동안 선거가 없죠. 지방선거 외에는 이제 없죠. 앞으로 내년 후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인 어떤 골문대, 암적 존재, 또 수박들을 수술을 해서 잘라내야 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35% 달달달 긁어보다 범진보 야권을 이렇게 진영을 긁어 모아도 35%
35%밖에 안 된다. 35%밖에 안 된다. 힘들다. 겨우겨우 총선이나 대선에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도 뭐 내부 총질을 하지 말고 외부 총질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갈라치기 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건 본인 얘기고 당원이나 일부 우리 진보에 있는 분들, 유튜브들, 소수 유튜버들은 대형 유튜버들 아닙니다. 소수 유튜버들은 좀 깨어 있어서 지금 이때다. 이때 시기를 놓치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계속적인 악수를 들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발목을 잡히는 그동안에 뭐 수년 동안 발목을 잡혀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뭐 이재명 대표한테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뭐 평산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뭐 이렇게 손을 들면서 같이 그거 처음으로 한 번 딱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개혁 세력이 민주 진보 세력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 대선에서 실패한 것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원 코로나 이후에 그 자영업자들 지원 그 지원금도 그 홍남기인가요? 그 누구죠? 그 양반 경제기획부 장관 그 돈 주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폐악질 그러니까. 그냥 이미 뭐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이미 뭐 뮌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금년 내년 초까지는 이재명 체제로서 완전히 민주당을 가지고 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의 어떤 그 가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 그 패밀리라고 하는 그 의원들 후보들이 많이 컷오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이 희생하고 많이 공평하게 치렀거든요. 소위 이재명을 추종하고 이재명을 신임을 하는 그런 후보들. 제가 아는 뭐 무슨 후보도 그 컷오프 당해서 국회의원 나오지 못했죠. 실컷 준비했는데 그렇게 희생을 감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최고위원들이 똘똘똘 뭉쳐서 지금 이현주가 너무 잘하는데 이현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이 좀 컸는 이현주가 국힘 여당 지금의 여당 국힘 갔다가 다시 와서 이 잘잖아요. 오히려 더 얘네들 수박들을 잘라내면은 국힘에 있는 사람들 이 보수 일부 보수와 중도에 있는 사람들 저와 같이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중도 개혁적인 그런 진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현주를 보면 알 수 있죠. 이현주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그냥, 이게 범진보 세력이다. 이 사람들은 진보가 아닙니다. 이 썩을 물대로 썩은 거예요. 사실은. 이 표현을 아주 잘했어요. 지금, 이미 그 고인물이 완전 상해서 썩었다. 시작한 물 자체가 썩었다.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조국이 이 순수한 조국의 그 참신한 프레시한 그 정당으로 갔어야 하는데 아주 물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옛날 구태의연한 그런 정치인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같은 저런 방식으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국 당대표가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진보적이고 민주당보다 더 한 발 앞서서 프레시하고 혁신적인 정당으로 변모를 한다면 누구나 다 지지해 줄 겁니다. 그런데 하는 행태가 아주 정치의 기본 상도도 없이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는 지인들도 조국혁신당 많이 지지하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게는 보는데 이게 아니더라. 보니까 전혀 모르는 애송이 같더라.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그 대표급에 맞는 뭐 같은 그런 급 수준으로 조국 대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최고위원 중심으로 해서 똘똘똘 뭉쳐서 좀 더 제대로 이재명 체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 갈라내야 한다. 지금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분명히. 실패한 대통령에 대해 차별화를 시켜야 한다. 무슨 9.19 무슨 남북 평화회담 성공했습니까?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결과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악화가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까지 와서 다시 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전혀 그 평화의 조짐, 평화에 대한 부분은 더 한 발짝 앞서 나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수석위원이 오늘 네 가지를 정확히 지금 집어서 얘기한 것은 글도 잘 쓰지만은 너무 아주 현실적으로 시원한 제2의 사이다 같은 이재명의 발언, 그러니까 제2의 이재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역할을 최고 수석이 김민석 수석이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본인 이재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좀 더 큰 그릇으로 포용하고 포용 정치를 갈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 당 대표고 차기 대선 주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런 속마음도 숨겨야 되는 거예요. 정권을 쥐고 나서는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는 과감 없이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있겠죠. 자기 그 어떤 포부와 뜻을 펼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자기 마음을 숨기고 김민석 최고위원, 이원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박들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아주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지금 시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다. 일부 유튜버 정치평론가들이 이재명 대표의 뜻을 같이 해서 갈라치기 하지 말자, 하보자. 그거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는 이유가 왜 이혼하겠습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결국은 이혼을 하는 거거든요.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대부분 성격 차이거든요. 그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서로 한 사람이 양보를 하든지 죽고 지내든지 해야지 온전한 평화가 오는 건데 서로 그게 안 맞으면은 결국은 갈라서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수박 계열의 그 문파들은 끊임없이 이재명의 그 악수로서 적수로서 끊임없이 해코지를 하는 그런 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표현대로 헤게모니적 싸움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11월 달에 구속 여부에 따라서 벌써부터 그런 김칫국을 마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 김민석 수석이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에 정리를 잘 해놨는데, 제가 오늘 썸네일을 전에 전당대회 때 김민석 후보와 같이 찍었던 사진을 그걸 배경으로 삼아서 제가 올릴 겁니다. 제가 김민석 후보와 이재명과 거의 같은 비슷한 63년, 64년생 그런 또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김민석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옛날 젊었을 때 소실적 굉장히 어렸을 때 청년 때 그 민주당에서 누굽니까 그 당시 잊어먹었네. 천영배, 누구랑 같이 이렇게 나가지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실수를 한 10여 년 만에 지금 만회를 해서 하는데, 그것도 실수라고 할 수 없죠. 본인이 이미 그렇게 희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희생해서 나갔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굉장히 똑똑한 양반이거든요. 이 양반이. 서울대학교 굉장히 똑똑한, 머리도 명석하고 똑똑한 양반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앞으로 최고위원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수박들과 지금 한 1년 가까이, 그러니까 대선이 오기 전까지, 새로운 정권의 어떤 준비가 되기 전 그런 과정까지는 완전 도려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을 새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강선우 의원이 이번에 혁신위 위원장으로 또 채택이 됐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강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미국에서 이렇게 또 자녀 문제로 많이 힘들었고 정치에 입문한 과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국회 그 복지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강 의원은 굉장히 똑똑한,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민주당을 주도적으로 리더로서 끌어가야 하지 않느냐. 차기 민주당을 끌어가야지. 자꾸 이런 분들이 커나가면서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이 나올 수 있도록,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또 30분이 벌써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오늘 갑자기 페이스북을 제가 읽고 댓글에다 이 내용을 남겼기 때문에 댓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딱 하나만 읽고 제가 오늘 내용 방송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글 내용 중에 아닌 걸 아니라고 못하고 틀린 걸 틀리다 못하는 이 풍토와 분위기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고 느꼈던 감정인데 조국 혁신당 관계자, 지지자들이 깊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이 뻔히 보여요.
그 황정수라는 분이 댓글 남겼는데 저도 공감을 눌렀습니다. 지금 아니면 건 아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풍토, 그렇게 대하는 게 맞거든요. 뭐 문재인에 대한 평가를, 역사적인 평가를 지금 당장 이건 아니다, 실패한 정부였다, 정권을 개성하지 못한 정부였고 이런 부분 실패했고 이런 부분 잘했고 그런 부분 제대로 된 평가를 지금 못 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냥 뭐 대형 스피커들이 그냥 다 그냥 그 어떤 그런 그 헤게모니적인 그런 것을 그 우중화 시켜가지고 꽉 잡아서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갈라치기라고 하고, 페북에도 막 그렇습니다. 일부는 뭐 왜 갈라치기 하냐고. 제가 봤을 땐 그 갈라치기라고 하는 사람이 더 좀 멍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사람이다. 머릿속에 뇌가 없는 사람이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수석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